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반문의 가장 큰 수혜자거든요. 그러니까 남이 공정하지 못하고 남이 법을 안 지켜서, 즉 조국이 그렇다라고 해서 비판한 잣대는 됐지만 이거로 자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거든요. 일반 국민들은 미안하지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더 중시하잖아요.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재명과 붙었을 때 홍준표랑 윤석열 중에서 누가 더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? 저는 딱 단도직입 안녕하세요, 교수님. 혹시 교수님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박상철입니다. 가수 박상철이 아니고 교수 박상철이라서 죄송합니다. 반갑습니다.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반문의 가장 큰 수혜자거든요. 문재인이 싫었기 때문에 윤석열이를 사람들은 주목을 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윤석열 입에서 공정과 법치와 헌법 수호가 나왔단 말이에요. 헌법은 빼고 공정과 법치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정책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대개 이 검사라든가 이 장관 정치한 사람이 공정한 사람 나 못 봤고, 정말 그래요. 법직인 사람 못 봤어요. 그 정도 되려면 완전히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 같은 존재. 근데 그것으로서는 본인은 안 돼. 그러니까 남이 공정하지 못하고 남이 법을 안 지켜서, 즉 조국이 그렇다라고 해서 비판한 잣대는 됐지만 이거로 자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럼 뭘 보여줄 거냐 이게. 근데 자꾸 공정하게 하겠습니다, 법치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미안하지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더 중시하잖아요.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정책이. 근데 윤석열 후보한테 제일 취한 게 정책이야. 다만 이제 반문 이 정서라는 대한민국이 아주 세거든요. 반문 정서의 적장자는 이미 윤석열이라는 그런 교두보는 확보를 했어요.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저점과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. 반문 정서에 자기를 몸을 가운데 놔두고, 그 다음에는 이제는 왜 윤석열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보냐면은 국민의힘이 완성된 당이 아니단 말이죠. 안철수 같은 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. 안철수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5%층이 있잖아요.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홍준표 지지할까요? 난 안 한다고 봐요. 자기하고 색깔 유사하고 할 만한 사람 윤석열을 삼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장점은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, 주변에 그 정치 세력을 연대할 때 하나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거예요. 정책 갖고도 이렇게 그런 그 세력을 연대할 수 있는 문제니까, 그래서 나는 그걸 빨리 그 나름대로 디자인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.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반문 진영의 그 상징. 근데 대선판에서 기존 대통령에 반대한 사람 모두 모여라라는 구신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고. 그러면 이재명과 붙었을 때 홍준표랑 윤석열 중에서 누가 더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? 저는 딱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이라고 봐요. 이제 물론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아주 급상승,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추석은 물론이고 그 전부터 시작해서 뭐 골든클로스, 나중 경선 시작되면은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제법 될 거예요. 특히 지금 그 악재가 많잖아요, 윤석열 후보한테.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, 순수 국민의힘 후보였던 홍준표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 지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, 특히 20, 30대에서는 당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지지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중도층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왔어요. 근데 여기서 너무나 큰 실망을 했단 말이죠. 근데 이게 바로 국민의힘에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분석을 하고,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, 윤석열 후보는 바로 그러한 면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어떤 폭발력이라 할까, 어떤 그 스펙이랄까, 이게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량감 있고 힘든 게 윤석열 후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아마 정상적인 분석가라면 여권의 전략가들은 현재의 홍준표하고 윤석열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누가 더 망가져야 되겠느냐,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아마 윤석열을 겨냥하는 게 저는 제대로 타겟팅을 잘한 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본선 전까지 고발 사주 어쨌든 이 이슈가 제대로 잠잠해지거나 뭐 해결되지 않으면은
반등하기가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. 굉장히 어렵죠. 이제 고발사주라는 것이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3월 9일까지 야당이 힘을 합치고 모든 보수층이 힘을 합치면 이거 정치적으로 이게 막아나갈 수가 있어요. 야권 전체가 이렇게 이 반박을 하면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큰 데미지를 안 줄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경선 안에서는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다른 후보들이 가만히 있냐 이 말이죠. 그 문제를 계속 발목 잡기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미 발목이 잡혔어요. 지지율이 올라가기 힘들 거란 말이죠.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냐, 선방을 해 나가느냐.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. 홍준표 후보가 봐라, 뭐 고발 사주는 하고 말이야, 흠집이 많고 본선 가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홍준표 후보한테 네거티브에 내지는 뭐 비전이 없는 사람으로 비치는 올가미가 돼버릴 수 있어요.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 많은 그 상처는 있지만은 오히려 경선의 승자가 될 수도 있고, 다만 확실한 것은 얼마 전만 해도 아주 강력한 윤석열과 나머지와의 대결로 생각했는데 양자 대결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거든요. 국민의힘의 어떤 그 경선은 상당히 좀 뭔가 흥행이 있는 잔치를 할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약진할 건 분명하지만 이런 추세로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누를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 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흥행이 있는 잔치를 만드는